좋은 교사는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 결실을 얻어내면 나쁜 교사는 어떤 방법이든 망가뜨린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여러분들은 좋은 결실을 얻을 거예요. 훌륭한 집단은 그 성원들을 강력히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교사가 하나의 그룹을 다루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파기적이고 따분한 그룹과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학생들이 둔하다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한다. 그 그룹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교사는 자신을 탓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을 탓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연기를 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제가 애들 과감하게 말을 해주세요. 수라님 탓이. 네, 제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수업이 재미없고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연기를 못하게 된다면 다 제 탓이라니까요. 잘하면 누구 탓이죠? 제 탓이요. 잘하면 만두님 탓이고 여러분들 연기를 잘하면 만두님 탓, 로님 탓입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애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당연히 부모 탓이죠. 근데 그거를 잘 되면은 자식 탓이에요. 잘 되면은 자식이 좀 개념이 있으면 부모님이 잘 길러주셔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허도를 하겠죠. 네, 개념이 있으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말의 본질은 뭐냐,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제가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서 훌륭한 그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성장시켜라 그 말이겠죠. 나중에 뭐 감사하고 서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인격에 맡기는 문제고. 정규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경쟁적이며 학생들은 따라서 서로 남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게 만들어져 있다. 제가 말했죠. 우리 클래스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도우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뭐 내가 뭐 만두보다 잘하고 내가 뭐 에로보다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서로 도울 때 같이 잘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가 어떤 그룹에게 그들이 다른 성원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개개인은 다른 성원들의 진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면 그들은 깜짝 놀라지만 성원들이 서로 간에 강력하게 밀어주는 그룹이 되면 함께 작업하기에 훨씬 좋다. 제가 한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새로운 그룹을 만나는 첫날 내가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은 10중8구 바닥에 앉는 것이다. 나는 낮은 지위를 맡고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실패하면 나를 비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저랑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편안해진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나를 비난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왜냐면 내가 숙련된 전문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맞죠? 네? 제가 여러분들 바쁜 시간 불러놓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할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괜히 불러다가 인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 시간 죽이는 거야. 여러분의 그 뭐 일주일에 만나서 하루 연습할 때 4시간이면 4시간, 4시간을 죽여버리는 거잖아.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리고 몇 명이야? 그 오는 게 4명, 3명 하면 12시간씩.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 수업을 하려고 저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제재를 내주었기 때문이요. 성공한다면 내가 적절한 제재를 설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는 물리적으로는 낮은 자리를 잡았지만 아주 자신감 있고 경험 있는 사람만이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알기에 사실상 내 지위는 이미 올라가고 있다. 이쯤 되면 학생들이 의자에서 슬그머니 내려앉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 나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순식간에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나는 이 그룹을 벌써 한 차례 심오하게 변화시킨 것이다. 제가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들은 나를 실험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면 나는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할 것이며 나를 조금만 더 느긋하게 믿고 따라달라고 요청하고 아울러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실패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나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여타의 조건이 동일한 상황이면 대부분의 학생이 성공을 하면서도 더 이상 이기려 들지 않는다. 전형적인 사제 관계가 녹아 없어진 것이다. 이 관계를 녹이려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별명을 지은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월프는 환자에게 느긋한 상태가 되는 법을 가르쳤으나 다른 심리학자들은 수면 마취제를 써서 긴장 완화 상태를 조장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편안한 상태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근육에 의한 약제는 고문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한 어떤 행동을 취하잖아요. 방어적인 행동. 그 어떤 의사들은 긴장 완화제를 강제로 투여를 한다잖아. 연기 디렉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긴장 완화제를 강제로 투여하는 거지. 팔짱 풀어, 똑바로 서, 기대지 마.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본인 마음이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본인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긴장 완화제를 굳이 투여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은 긴장 완화제를 투여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편해지는 방법을 저는 택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제가 시작이 즉흥 연기잖아요. 아는 게 즉흥 연기 하는 방법을 익히고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제 똑같아. 배우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대본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이제 그걸 연기를 하는데 똑같다니까. 그게 안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뭘 안 잊어먹을지. 그러니까 아예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이 있잖아. 어느 산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산 하나.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코스가 몇 개예요? 여러 개. 네. 지금 연기랑 코스로 가는 거고 올라가면 또 내려갈 수 있는 방향 내가 선택지로 갈 수 있는 거잖아. 다 통하는 거니까 대본을 가지고 하든 즉흥 연기로 배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선호도의 차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거겠지. 근데 나는 즉흥 연기가 내 마음에도 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나는 대본 안 쓰나? 난 대본 가지고 하는 영화 연극 안 만드나? 만들어요 나도. 근데 그 주가 이제 즉흥 연기. 그쵸. 난 이걸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봐. 그게 더 효과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도 하겠지.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만의 방법이 있는 거겠죠. 근데 뭐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맞고 틀리고는 또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뭐라고 말 못하겠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꼭 연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그래서 좀 덜해지겠지. 예. 그래도 일정한 수준으로 내가 마스터를 해놓으면 다음에 다시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많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감추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는 어김없이 1년의 흔적, 서투른 더욱 극심한 긴장감, 그쵸. 즉흥성 상실 등등이 남게 된다. 나는 월프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두려움을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어요? 그 이겨낸 인정하라고 했잖아. 어색함을 인정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어때요? 편안해진다니까? 가상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편안해져. 그 어색함이. 우리는 사람들이 재능이 없다고 보는 대신에 그들이 공포증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 일변하기도 한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재능을 떠나가지고 뭘 못하는 거야. 내 마음이 일단 불편한데 뭘 해요? 말도 안 되고 뭐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재능을 논할 수가 없어 그때는. 시작이 이미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학생들이 처음 올 때는 실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기술을 몸에 익힌 상태일 것이다. 연애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이별을 했을 때 저 맨 처음에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통이 익숙해지니까 그 어떤 고통을 받을지 알잖아요. 그게 내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거는 연애건 뭐 연기건 뭐건 다 마찬가지야. 내성은 생겨요 인생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니까. 존 홀트의 어린이는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어린이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연필 꼭지를 잘근잘근 깨물면서 자기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학생에게는 교사가 다가가 정답을 적어준다. 아주 안 좋은 거죠.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편안한 자세로 사고에 몰두해 있다가는 뒤통수 한 대 얻어맞기 십상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문제, 그것이 얼마나 쉬운 문제이건 간에 문제와 씨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책략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주었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때론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 대학생들은 폭소를 터뜨렸으며 심지어 대굴립을 부르는 학생도 있었다. 나는 학생들이 남들도 자기와 똑같은 작전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러한 해탈의 경지에 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이 즉흥 연기나 하나의 장면을 상당히 힘없이 시작한다.
마치 어딘가 병이 들어 활기라고는 없는 모습들이다. 이들은 동정심을 구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저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제 아무리 쉬운 것이라고 해도 이들은 자기는 부족하다는 표정의 낡은 속임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책략은 그들이 실패하면 보는 이로 하여금 동정하게 만들며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변명이죠. 변명이고 내가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해줄 줄 아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다니까. 내 머릿속 있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그걸 인정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이 있는 거라니까. 하지만 이런 풀죽은 태도로는 실패가 거의 확실하며 모든 사람이 이미 지고 들어간 거야. 이미.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넌더리를 내고 만다. 어렸을 때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리고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비생산적인지를 알고 나면 아파 보이는 학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건강한 표정으로 바뀐다. 그 집단 전체의 분위기 또한 그 자리에서 바뀔 것이다. 또 하나의 흔한 책략은 문제를 예상하고 미리 해답을 준비하는 경우이다. 거의 모든 학생이 이것을 한다. 아마도 읽기를 배울 때 시작되었을 것이다. 어느 단락이 자기 차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미리 그것을 풀려고 길을 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불리함이 있다. 첫째, 다른 학생들의 시도로부터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며 이게 뭐예요? 대본 연기할 때 딱 이거야. 내 것만 봐. 그러니까 얘를 못 보고 내 것만 엄청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 이야기 자체가 어색해져요.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기는 뭐야? 둘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통해서 드라마가 재밌어질 수 있는 건데 내 것만 막 무지하게 준비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 연기는 그래서 둘이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혼자 하는 연기는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아나운서 할 거 아니고 나중에 뭐 영화나 연극 하러 가는데 거기서 독백 연기 혼자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2시간 동안 혼자 할 거야? 우리는 이 연극, 이 드라마라는 걸 통해서 뭘 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보고 싶은 거잖아. 서로 대화 나누고 싸우고 뭐 웃고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잖아. 거기에서 상대방 배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즉흥 연기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즉흥 연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고. 둘째, 계산을 잘못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 근처 다른 단락을 읽으라는 요구라도 받는 날이면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만다. 내 것만 보니까 맥락을 못 읽어. 그 말이야. 대부분의 학생은 그런 기술이 얼마나 비능률적인지 내가 설명해줄 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또한 맨 뒷줄에 앉은 전략이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얼마나 고립시키는가, 초연하고 객관적인 평론쟁이적 자세가 어떻게 몰입을 방지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무슨 막 뭘 분석하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막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멍청해 보이더라도 남들이 볼 때 웃기더라도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해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이 세상에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가 없잖아요. 이거를 흔히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 나를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되돌아본다. 근데 연기할 때는 그게 효과가 있나요? 아니요. 연기 직접 할 때는 효과가 없어. 연기할 때는 메타인지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1차원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피드백하고 나중에 날 되돌아볼 때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겠죠. 순서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실패로 인한 비난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빠른 속도로 배우려면 직접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해보라고 주문했다. 나는 즉흥성을 가르치고 있으면 따라서 사람들이 내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거나 이기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흐름에 맡겨야 돼 나를. 어차피 통제도 못해. 대본이 써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통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상해. 어색해져. 머릿속을 텅 비우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고. 자기 차례가 되면 지시받은 대로만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 안의 즉흥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의 일을 통제하려 들지 않겠다는 이 결심으로 결정난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여태까지 비망록 다 읽어봤으니까 한 챕터 끝났으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연기하신 것부터 해서 우리 책 읽었잖아요. 오늘 비망록편 다 읽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뭐 느끼신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은 좀 더 훨씬 더 편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하니까 되게 웃음이 나오는데 네. 민영님이 자유롭게 수라님이 수라님이 자유롭게 뭔가 뭐든 되니까 네. 했을 때 아까는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던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뭔가 그 상황에 내가 의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뭐 의자를 탁 친다든가 못하겠다고 하던가 바닥에 드러놓던가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건데 네, 어떤 것도 가능하죠. 이거를 내가 나도 모르게 네. 그 기준은 이거를 딱딱딱딱 해놓고 그 이 기준은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었구나 맞아요.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음에는 더 과감하게 할 수 이것도 있겠죠. 해봐야지 이것도 해보고 싶다. 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내 안에 그 틀을 또 발견하고 그래 흥미로웠어요. 네. 아주 좋은 발견을 하셨네요. 네. 더 앞으로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으로 연기를 네. 하시고 수업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 만두님은? 저는 약간 그 아까 사업가 연기할 때 조금 몰입이 돼서 그런지 이제 제가 알던 사업가의 모습은 슈트잖아요. 그 셔츠에 하얀 셔츠에 그다음에 뭐 회색이면 회색, 검정색이면 검정색 이런 슈트인데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이렇게 뭐 시계를 만진다던가 아니면 단추를 한번 풀었다가는 다시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몰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는 의상을 아예 갖춰 입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되죠? 네. 그 의상에 맞게 연기를 하면 오히려 더 그게 더 도움을 주잖아요. 네. 의상이라는 게.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의상이 꼭 뭐 연극할 때도 관객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의상이나 소품이 배우의 몰입을 도와줘요. 끝. 예. 좋습니다. 오늘 일단 오셔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수업 받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고 흥미로워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좋은 수업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뭐 딱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수업은 그런 거 없어요. 상호간에 서로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 거고 내가 배우고 싶은 만큼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이니까 앞으로 더 좋게 우리 수업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 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